안녕하세요, 디지털 사랑방 여러분. 오늘은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새벽 3시에 눈이 떠져서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답답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50세 이상 인구의 약 30에서 40%가 만성불면이나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건강과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디지털 사랑방에서는 실제 극복 사례와 함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수면 문제를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6세인 김모 씨는 지난 몇 년간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출근길마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고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잦았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수면 무호흡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김 씨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밤 운동을 줄이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었습니다. 침실에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라벤더 아로마를 활용해 수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김 씨는 10년 만에 제대로 숙면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3세 박모 씨는 중년 이후 잠이 점점 얕아지면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머리가 띵하는 느낌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수면제를 끊기로 결심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을 시작했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10분간 실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소소한 변화가 인생을 바꿨다며 지금도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8세 이모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거나 집 앞을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우유를 마시고 따뜻한 물로 전신욕을 즐겼습니다. 그 결과 점차 수면제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짧게 자더라도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니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친다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에 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먼저 신체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의 균형도 변해서 수면 주기가 쉽게 깨지게 됩니다. 뇌의 생체 시계 기능도 약해져서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패턴이 나타나죠. 두 번째로는 생활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보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저녁에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서 수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요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자녀 독립,
은퇴 준비, 건강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합니다. 배우자나 지인과의 관계 변화도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과 복용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 질환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들도 수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치매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장애가 2년 이상 지속되면 뇌 기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고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현저히 감퇴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낙상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단순한 불면증 외에도 시니어에게 흔한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수면 중 호흡이 잠시 멈추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주 깨고 낮에 심한 졸음이 몰려온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불안증 후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저리거나 불쾌한 느낌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다리를 움직여야 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하면서 자신이나 배우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면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 햇볕 산책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되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을 피해주세요. 알코올은 잠시 졸음을 유발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 운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다섯 번째는 낮잠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휴대폰과 TV는 침실에서 완전히 제거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해서 빛을 완전히 차단해 보세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중간 경도가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목과 어깨가 편안한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소음이 문제라면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할 때를 위해 희미한 호박색 조명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4, 7, 8 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욕조에서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즐겨보세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를 하되 너무 흥미진진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피해주세요.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수면 문제는 때로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잠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수면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언제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 적어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자체가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완벽한 잠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충분히 쉬어도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수면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더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음식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 한 줌의 호두를 드시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수면의 비율이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생체리나 말린 체리를 섭취하면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잠들기 쉬워집니다. 임상시험에서도 체리를 먹었을 때 수면 시작 시간이 빨라지고 총 수면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한 개월 이상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춘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다면 하지불안증 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움직인다면 렘수면 행동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는 치매 위험을 1.5에서 20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제는 반드시 전문의 처방에 따라 최소 기간, 최소 용량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잠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걱정을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8시간은 꼭 자야 한다. 못 자면 내일 큰일 난다는 생각을 바꿔나갑니다. 침대에 누워 1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도록 훈련합니다. 졸릴 때만 침대에 눕고 침대에서는 잠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침대와 수면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체계적으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꿀잠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둘째, 아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산책하세요. 셋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넷째, 저녁 운동은 자제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다섯째, 침실에서는 휴대폰과 TV를 완전히 치우세요. 여섯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과식을 피하세요. 일곱째,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여덟째, 복식 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아홉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열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세요. 여러분, 수면 문제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숙면을 되찾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지속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숙면은 중년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입니다. 단순히 피로 회복을 넘어서 뇌 건강, 면역력, 안전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만의 숙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면이 더욱 깊고 편안해지기를 디지털 사랑방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디지털 사랑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